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배성길입니다. 경북형 민생기 살리기 특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출범, 경북형 민생기 살리기 종합대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기 살리기 종합대책 연중과제는 총 20개 과제에 429억 원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대책에 보면은 주로 우리 온라인 판매는 벗을 수 없는 시대가 돼서 온라인 분야에 나름대로 전략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은 중형이라도 확보해서 적극 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관광이나 그다음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책, 농업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난해 12월부터 1월달까지가 우리 지역의 경제 지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민생대책 특별본부를 설립해서 잘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긴 터널에서 막 빠져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적절한 대책이 되었다 보고, 우리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서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사중무생의 정신으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마음과 지원을 거두고 경북 민생 경제에 길을 걸어놓고 국민을 방문해 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사님과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참석해 주신 안주찬 부회장,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단체장 여러분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업 현장, 경영 일선에서 경북과 꿈의 경제를 지탱해 주시는 경제 기업 단체장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꿈이는 상생용 꿈이 일자리 사업, 스마트 그린 산다 본격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제100위의 전국 최저를 하셔야 됩니다. 상생용 꿈 일자리와 스마트 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 전개와 신사업 육성을 이루고 전국 최저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친 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은 상생용 꿈 일자리 사업 유치에 큰 도움을 주셨고, 3월 11일 구미를 방문하셔서 구미 스마트 그린 산단 비전 선포식에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도비를 내려주셔서 스마트 산단 조성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구미의 큰 선물이 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유치하시는 데 주의해 주셨고, 유치 이후에도 통합신공항을 제대로 된 국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각종 허락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시는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십니다. 경북과 우리 구미를 위해 힘써 계신 지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들과 함께 달려오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코로나19 접종이 진행되면서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일정도 정부 계획과 기준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만큼은 코로나19의 변에서 벗어나 도약과 비상을 위한 희망의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지사님께서 그 발돋움을 철저하시고자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직접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안과 고견을 부디 마음껏 펼쳐주시고, 지사님께서는 민생 회복, 회복의 신발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구미도 경북형 민생 기살리는 적극 동참하여 지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더 활기찬 구비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비의 지도자 여러분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만 백신이 전 국민이 다 맞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시장님, 또 우리 도의원님 6분이 모두 다 참석하셨고, 또 시의원님도, 또 우리 조정문 상임회장님과 기업인 대표들, 사회단체 대표님들, 또 저희 노인 회장님 모두가 다 참석해 주는데 이 자리에서 민생 살리기라 이런 민생 뭘 살릴 거냐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 이 코로나가 가중되어서 올해 경상북도 목표는 무조건 민생 살리기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1월 달에 바로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당장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듯이 돈 줄 형편은 안 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해서 우선 급한불부터 끄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라든지 가용할 예산을 다 꺼내니까 한 1조 한 700억 되는데 이 돈을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살리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기살리기. 내가 엎어져도 당겨줄 사람이 있고 잡아줄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그런 행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공항이 의성하고 군이 왔는데 그것은 구미에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미가 제일 혜택을 본다 이런데 앞으로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에 혜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부 지역 역할을 할 공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공항이 가니까 대구 경북 공항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고 또 가덕도 특별법이 됐는데 대구 경북은 특별법이 안 되어서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하는데 우선에 대구 경북 공항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되는 공항이 대구공항과 수원공항과 광주공항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과 광주는 아직까지 입지를 못 정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우리는 작년도에 그 어려움을 가운데 입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군공항이 일단 이전이 됩니다. 군공항 이전은 대구에 있는 K2 부지가 210만 평인데 그 땅을 팔아서 이 지역을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값이 약 10조 원으로 계산해서 이 공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만드는 건 대구시에서 만듭니다. 대구시에서 땅을 현물로 받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돈을 미리 다 받았습니다. 단지 현물로 받았다. 그 내 능력에 따라서 팔아서 쓰는 거. 처음에 대구 우리 경북은 밀양공항을 만들겠다. 부산은 가덕들을 만들겠다. 그러고 경남과 울산도 밀양을 하겠다. 이렇게 싸움을 한 10년 했습니다. 하다가 김해 신공항을 갔어요. 밀양에 만약에 그때 공항이 됐으면 대구 민간공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로 갔기 때문에 민간공항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공항은 민간과 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통합식 공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을 짓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약 1조 2천억이 듭니다.
1조 2천. 근데 민간 부지가 5만 평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 땅을 팔고 나머지 약 한 7, 8천억이 부족합니다. 그 돈을 나라에 씁니다. 그래서 법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공항 짓는 거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길을 우리대로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공항 만들어지면 대구는, 경북 구미는 훨씬 날개를 달게 됩니다. 구미 산단이라든지 구미 지역은 제일 혜택을 보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대구 경북 공항을 먼저 만들기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군행신회가 서로 맞췄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설명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 만드는 게 한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을 매우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는 세게 하고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조용히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 할 길은 이제는 도시화되는 겁니다. 중국에 갔다 왔다 하는 옛날 이야기고, 상해에 갔느냐 북경에 갔느냐 심천에 갔느냐, 일본도 도쿄에 갔나 오사카 갔나 나고야 갔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시대에 대한민국 갔다 왔다가 아니고 서울 갔다 왔다, 부산 갔다 왔다 이래 됩니다. 그리고 구미 갔다 왔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이기 때문에 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세계화고 선진국 반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구 경북 합쳐서 함께 가야 더 큰 발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덜 느끼고 덜 깨우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인생 살리기에 함께 해주신 구미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신공항은 들고 싶은 거고, 더 잘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또 합치자 이런 생각도, 우선에 우리 지역을 따뜻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오기 전에 전국체전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준비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구미체전을 10월 8일부터 하는데 그때 구미가 확 달라지는, 또 경상북도가 다르다 이런 걸 꼭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 구미는 전자도시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딴 놈에 뭔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과 저들이 충분히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구미를 위해서, 경북을 위해서 또 어떤 뭉쳐서 함께 길을 가자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폐교를 막는 그런 제도로 이뤄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지원이나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요즘 폐교 학교가 많아지는데 그 폐교 학교에 대한 어떤 인프라나 마을의 지원이 좀 들어 구미에도 농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좀 꼭 기억해 주셔가지고 뭐 어디 가시면 구미에 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농민 수당이 전국적으로 그 집 다 도별로 지급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작년 연말에 조례 생겼는데, 폐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이제 폐교가 되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폐교를 안 하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을 생활 여건이 충분한 문화시설 같은 걸 넣어서 지원하도록 우리 대구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 작은 학교 일원에 정착시켜서 통합해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메꿔서라도 폐교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정세현입니다. 황동석 회장님 말씀하신 학교 폐교 즉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정책에서 도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했고,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위성의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그 작은 학교 일원에 정착시켜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학생들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도청에서 펴고 있습니다. 단지 경상북도의 인구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 그 부분에 그 실효성이 끌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민생 기살리기 투어에 나온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메꿔서라도 대기업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계 부서는 사실상은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로 그것을 자기들이 공장을 짓든 야구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지역 마을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원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노경민 회장님 전자도시로 농업도 있다 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농업은 기본이기 때문에 전자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전자도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농업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절대 아니고, 우리 집도 제가 태어나서 우리 집도 구미에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논이 주소가 구미입니다. 집은 김천인데 논 주소는 구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미에서 늘 농사를 짓는 그런 집이니까 구미 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함께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의 예산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내일부터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은 농민수당뿐만 아니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은 이런 기본수당들이 다들 도입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수당부터 지급하면서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도 현재 그분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따뜻한 경험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남들보다 농도라면서 먼저 안 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사항이 그렇게 지원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정책이 이 수당들을 골고루 나눠주는 수당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념적인 약간의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어졌는데, 결국은 앞으로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일자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당, 기본소득, 아니면 국민연금 이런 제도로 갈 겁니다. 가는데 어느 정도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올해까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올해 제일 목표가 민생 살리기다 이렇게 하면서 민생 살리기 특별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 4분기 안에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서 민생 살리는 일에 투입하자 이래서 많은 사업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는 일에 열심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